안녕하세요. 네이버 플랫폼 랩스 조직의 김만기입니다. 저는 오늘 고품질 고성능 크래시 분석 시스템인 nCrashlytics를 소개하려 합니다. 공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nCrashlytics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는 넬로라는 사내 로깅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이 존재하고 넬로에서는 이미 크래시 로그 수집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nCrashlytics는 기존 크래시 분석 기능을 개선한 버전이며 메인 기능은 크래시 스택 트레이스 분석하는 것이고 유사 제품으로는 파이어베이스의 크래시리틱스가 있습니다. nCrashlytics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전에 먼저 크래시라는 도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아래와 같은 얼러트 창과 함께 앱이 종료됐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용 중이던 앱이 예상치 못한 오류로 종료되는 현상을 앱 크래시라고 부릅니다. 크래시는 그 크래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다 발생한 건지 관련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네이버의 앱 서비스들의 경우 대개 넬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넬로 SDK를 사용하여 넬로 서버 쪽으로 크래시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데 넬로 서버에서 전달받은 스택 트레이스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암호화된 문자열이나 메모리 주소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코드 라인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앱 코드들이 난독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맹글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맹글린하는 목적은 플랫폼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주로 앱 사이즈를 줄이거나 보안 강화를 위함입니다. 이때 난독화되어 있던 스택 트레이스를 원 소스 코드 형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심볼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심볼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원 소스 코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앱 빌드 시 생성되는 심볼 파일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심볼 파일을 통해 크래시 스택 트레이스의 난독화를 해지해주는 것을 심볼리케이터라고 부릅니다. nCrashlytics는 결국 넬로의 뉴 심볼리케이터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심볼리케이터를 왜 새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볼리케이션 라이브러리의 노후화 이슈입니다. 넬로 9 심볼리케이터에서는 iOS 앱 심볼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아토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라이브러리의 경우 2015년 12월 이후로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아토셀 라이브러리 자체가 한계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수정하거나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로 인해 신규 iOS 버전에 대한 심볼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냥 엑스코드 도구를 쓰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엑스코드 도구를 설치하면 드업dum프나 nm, atos, otul 같은 커맨드를 활용해서 심볼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심볼리케이티드 크래시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심볼리케이티드 스크립트 내에서 사용하는 엑스코드 커맨드들의 사용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 대량의 크래시를 처리하는 서버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대량의 맥OS 서버가 필요할 텐데 현재 네이버에서는 서버용으로 맥OS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성능 및 리소스 사용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심볼 파일의 경우 클래스, 메소드, 라이브러리, 변수 등등 앱 소스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크고 또 앱 소스 코드 사이즈에 비례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데스크탑 앱의 경우 최대 1기가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번 심볼 파일을 저장소로부터 조회해올 때 들어가는 네트워크 통신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심볼리케이션 라이브러리들의 경우 로컬에서 디버깅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소스 사용 이슈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볼리케이션 수행 시 심볼 파일을 메모리에 전부 올려서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심볼리케이션 구조와 로직이 필요했는데요. 핵심은 심볼 파일을 분석하여 키밸류 형태의 맵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키는 스택 트레이스에 포함된 문자나 메모리 주소이고 밸류는 원 소스 코드 정보입니다. 심볼 파일에는 스택 트레이스에 있는 정보를 원 소스 코드로 변경할 수 있는 힌트들이 다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스택 트레이스 문자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심볼 파일에 존재하고, 엔크래시리틱스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심볼 파일을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iOS의 경우 스택 트레이스에 포함된 메모리 주소와 매핑되는 소스 정보들이 있으며, 실제로는 구조상 메모리 주소의 근사 값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iOS 심볼 파일의 경우 MAO 포맷의 바이너리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때문에 텍스트 형태의 안드로이드 심볼 파일보다는 분석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웠습니다. MAO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드 커맨드 도구가 필요했는데요. 각 엑스코드 커맨드 도구를 활용해서 MAO 파일의 세그먼트에 접근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O2를 활용하여 MAO 파일의 헤더에 접근할 수 있었고, 드워프덤프나 nm 커맨드를 활용하여 텍스트 혹은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서 클래스, 메소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엔크래시리틱스에서는 심볼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하기 위한 CLI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려 합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iOS 심볼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드 커맨드가 필요하고 결국 맥OS 장비가 필요합니다. 현대 현 상황에서 맥OS 서버용 장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iOS 개발팀 내에서는 맥OS 빌드 서버가 한 대씩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앱 개발 빌드 서버에서 빌드 파이프라인 수행 시 CLI를 연동하면 CLI에서 빌드 후 생성되는 심볼 파일을 빌드 서버 내 엑스코드 커맨드를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넬로 서버로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심볼리케이터의 변경된 서버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서버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트래픽인데요. 크래시의 경우 평균 3000 TPS 정도 유입되긴 하지만 앱 장애라든지 여러가지 상황 시에 최대 8배에서 10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했고요. 또 많은 배포 환경입니다. 넬로 같은 경우 최소 4개 이상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를 줄여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보통 트래픽이 몰리면 그 대량의 트래픽이 뒷단 스토리지에까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미리 견고한 DB 클러스터를 구성해 두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비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심볼 맵 파일의 경우 초기 생성 후에 수정될 일이 없음을 고려해서 Kubernetes 파드 내에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해 보는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서버 구조 초안입니다. 사용자가 CLI를 통해 심볼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CLI에서 심볼 파일을 분석하여 심볼 맵 파일을 만들고, 이 심볼 맵 파일을 넬로 서버에서 관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래시가 발생하면 서버 파드 내에서 앱 크래시 버전에 맞는 심볼 맵 파일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부터 실시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심볼 맵 파일과 함께 크래시 스택 트레이스의 난독화를 해제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부터 다운받은 심볼 맵 파일은 이후 파드 내 로컬 스토리지 내에서 관리되고, 이후에 동일한 버전의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는 로컬 스토리지로부터 심볼 맵 파일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실제 키밸류 스토리지로는 락스DB를 선택하였습니다. 락스DB는 성능도 괜찮고 또한 로컬 키밸류 스토리지로서 다양한 기능과 활발한 컨트리뷰션 및 많은 레퍼런스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압축률이 좋다는 장점은 한정적인 로컬 스토리지 디스크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락스DB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최종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한 텍스트 형태의 심볼 맵 파일은 이후 별도 배치해서 락스DB 파일로 변환되게 되고, 이후 심볼 락스DB 파일은 서버 파드 쪽으로 필요시 전달되게 되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부터 다운받은 심볼 락스DB 파일은 파드 내 로컬 스토리지 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 심볼리케이터와 개선한 뉴 심볼리케이터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과물 품질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알파 리트레이서, 그리고 iOS는 엑스코드 심볼리케이티드 크래시 스크립트의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안드로이드 경우 기존에 비해 13% 상승, 그리고 iOS는 기존에 비해 10%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심볼리케이션 속도의 향상도 있었습니다. 매번 원본 전체 심볼 파일을 저장소로부터 조회해와야 했던 기존 구조와는 다르게 신규 심볼리케이터에서는 로컬 락스DB 파일에서 크래시 스택 트레이스 라인만큼의 키밸류 조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심볼리케이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소스 사용률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 효율이 좋지 않아 많은 양의 서버 장비가 필요했는데요. 심볼 맵 분석 파일 구조 도입 이후 비약적인 성능 개선으로 인해 훨씬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도 현재 트래픽을 모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략 126대 정도의 PM 장비를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엔크래시리틱스 팀의 다음 계획에 대해 소개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심볼 파일을 분석하고 맵 파일 형태로 변환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심볼리케이션 처리를 하는 로직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려 합니다. 현재 iOS의 경우 외부에 무료 대체품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macOS 버전업에 따라 마오 파일에서 추출해야 할 데이터 혹은 API들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심볼리케이션 알고리즘 로직을 오픈소스화해서 사내 또는 외부의 많은 앱 개발자분들의 컨트리뷰션 또한 기대해보려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